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는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중학교에 대규모 노숙자 텐트촌이 생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조지아주 둘루스의 한인 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쇼핑을 마친 뒤 귀가하던 사람을 뒤쫓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최근 이 같은 유사 범죄가 늘어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가 막힌 탈옥 수법과 도주 행각으로 전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살인 재소자가 2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이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우주기지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가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첫 소식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분이나 먼저 와서 기다린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이게 바쁜 속에서도 우리를 초청해주고 같이 한대중들을 감사드리고 러시아로 떴으리. 40초 동안이나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먼저 최신 로켓 실험장부터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발사체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용으로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이어 러시아 우주 발사체인 소유스2 발사장까지 함께 둘러본 뒤에 양국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의의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그런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기 주권적 권리와 또 안전 이익과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위협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를 무조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반전 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대외 정책의 1순위가 북러 관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 대한 보답을 시사했습니다. Нам, конечно, нужно поговорить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회담이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시설에서 열린 건 인공위성과 발사체 기술 향상을 원하는 북한의 바람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에 도착하면서 이번 방문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을 떠난 지 만 하루를 훌쩍 넘겨서야 김정은 위원장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경도시 하산역에는 러시아 육해공군 명예위병대와 군악대가 환영 행사를 했고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과 연해주 주지사 등이 나와 김 위원장을 영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측과의 환담에서 4년 만에 방문에 기쁘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러시아 방문이 김 위원장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공공보건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 연방회로의 길에 오른 것은 조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충실 입장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열차를 타고 다시 북쪽으로 달린 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 장소에 도착하기 약 1시간 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들은 각각 6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 발은 변칙 궤도로 비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북한을 비운 가운데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국가를 추가적인 제재까지도 이제 예고하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도자가 외유 중임에도 불구하고 발사하는 행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중학교에 노숙자 텐트촌이 생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학교 시간, 스쿨버스에 올라타는 학생들 바로 옆에는 노숙자 텐트촌이 있습니다. 인도를 막아선 텐트촌으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 학교 일대는 매일같이 혼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펜스를 사이에 두고 줄지어선 텐트들에는 노숙자 15명이 기거하고 있는데 주변은 악취와 오물,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Not for only for the kids, for everybody. For the old kids in the school, so it looks so bad over there and make it like traffic and dangerous for the kids. Yeah, we need to move it, you know. Yeah. LA 노숙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텐트촌은 다운타운 밀집 지역을 벗어나 한인타운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 당국이 일부 텐트를 철거하고 노숙자들을 보호시설로 이동시키고 있지만 그 수요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관련 법 제도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는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있는 곳 500피트 이내에 야외 노숙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치료와 재활,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강제 철거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한인타운 거주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학교 앞 텐트촌 역시 지난해 한 차례 철거된 적이 있지만 금세 다시 또 생겨났습니다. City need to be taking care of that, as soon as possible. And they have another homeless shelter next to my home, the Ardmore and 4th Street. It was burned, and the next house was a balcony, and half of the house was burned. 철거돼도 금세 또 다른 곳에 자리 잡는 노숙자 텐트촌은 이렇게 한인타운 학교와 주거지역 깊숙이 스며든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시 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젯밤 애틀랜타 한인타운에 자리한 제주 사우나 주차장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사우나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틀랜타 경찰 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50분경 경찰은 둘루스 한인타운에 소재한 24시 제주 사우나에서 의심스러운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한 남성으로부터 제주 사우나 앞에 주차되어 있는 은색 제규어 세단의 트렁크 안에 시체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On arrival, a male subject stated that he believes there's a dead body inside of a vehicle. Upon further investigation, officers can confirm there was a dead body inside of a trunk of a vehicle. 당국은 신고 남성이 어떻게 차량 트렁크 안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또 피해자의 사망 경위와 차량 소유자 및 차량이 이곳에 주차된 기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t that point, investigators were called out, homicide detectives, crime scene investigators, as well as the medical examiner's office. 경찰은 이 사건이 제주 사우나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고 전했으며 타설이라는 점 외에는 피해자와 용의자에 대한 기본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지역사회에 제보를 요청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2,500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명품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뒤쫓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지난 5일 사우스코스트 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친 뒤 귀가하던 사람을 뒤쫓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용의자들은 범죄 조직에 속한 콜롬비아 국적자들로 계획적인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샤델 매장에서 지갑을 구매한 한 여성을 또 다른 용의자가 뒤쫓았으며 해당 여성이 집을 비운 사이 범죄가 발생해 10만 달러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최근 명품 매장에서 나온 손님들을 뒤쫓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자신을 미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조와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호윤 기자입니다. 홍수로 도시의 약 4분의 1이 잠겼던 리비아 동부 항구 도시 데르나. 자동차들은 도로에 나뒹굴고 집들은 진흙으로 뒤덮여 도시 전체가 거대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까지 6천 명이 넘고 실종자는 최소 1만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인명피해 대부분 데르나에 집중됐습니다. وبعدين سمعنا ان الانفجار دخل على منطقه البلاد الناس طبعا راقده الاغلبيه كانت نايمه فهمت ما فيش حد كان مستعد لكن الله غالب شيء صار نبيدي بالنسبه لي انا على جنب الوادي بالضبط على الطريق الرئيسي بتاع الوادي مقابل مسجد الصحابه 해안가에선 튀르키예 구조대가 실종자 수색 작업에 합류한 가운데 이집트와 튀니지, 알제리 등 주변국들의 지원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리비아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 구조와 복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수로 도로가 유실된 지역에 진입로를 확보하려면 중장비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피해 지역까지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관은커녕 시신 보관 가방마저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수해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홍수를 일으킨 열대성 폭풍 다니엘은 기후변화에 재앙적 영향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Storm Daniel is yet another lethal reminder of the catastrophic impact that the changing climate can have on our world. I call on all Libyan political actors to overcome deadlocks and divisions.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번 홍수로 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리비아를 돕기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모로코 강진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3천 명에 달하고 부상자도 5,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진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나온 모로코 알하우즈 지역의 한 마을. 피해가 가장 큰 마을 중 하나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한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무너진 건물이 철거됐고 텐트들도 세워졌습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져 밖에서 지내야 했던 많은 주민들이 일단 더위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군과 민간 구조대가 스페인, 영국 등 구조대와 함께 피해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이재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We're expecting to potentially be accessing remote villages to go and help people. 그동안 폐쇄됐던 산간 도로들도 하나둘 정비되기 시작하면서 구호품을 실은 차량들이 몰리는 등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진으로 낙석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정부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이동식 병원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고 군 병원들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여진이 느껴질 때마다 괴로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قالت لك باش مريضه انت دابا مريضين بالراس والمعده تندوب. 모로코 정부는 현재까지도 4개 국가에 대해서만 구호를 승인한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미국 등 60여 개국과 유엔까지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도 의료진을 중심으로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필요한 만큼 따라 마실 수 있는 셀프 탄산음료 기기가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맥도날드는 매장 내에 자리한 셀프 서비스형 탄산음료 기기를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의 이 같은 결정은 팬데믹 이후 활성화된 디지털 앱 기반의 포장 주문 증가로 매장 방문 고객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팬데믹 이후 디지털 앱 기반의 포장 매출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는 매장 활용도가 낮은 일부 지점부터 단계적인 철수 작업에 착수한 뒤 오는 2023년까지 완전 철수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의 이번 결정은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기가 막힌 수법과 도주 행각으로 전국을 발칵 뒤집은 탈옥수가 마침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펜실베니아주에서 팔과 다리로 벽을 딛고 영화 같은 탈옥 수법으로 교도소를 탈출한 살인범 다넬로 카발칸테. 오늘 경찰과 연방수사대에 붙잡혀 맨발로 손과 다리에 수갑이 채워져 호송된 카발칸테는 오늘 14일간 이어진 수색 끝에 붙잡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경찰과 연방순찰대는 오늘 오전 8시경 사우스 코벤트리 타운십 내 체스터 카운티 북부 지역에서 카발칸테를 체포했습니다. 불안에 떨던 주민들은 2주 동안 경찰을 피해 도주한 살인범이 체포됐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카발칸테는 지난 2021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칼로 38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약 2주 만에 탈옥했습니다. 탈옥 이후 열흘 넘게 대대적인 추적을 따돌리며 도주 행각을 벌인 카발칸테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은 현상금 $10,000를 걸었지만 탈옥 당시와는 달리 깨끗이 수염을 밀고 외모를 바꿔 사람들의 눈을 피했고 가정집 차고에 침입해 22구경 총기와 탄약까지 훔치면서 지역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경찰은 현상금을 2배인 $20,000로 올렸습니다. 가정집 탈취 사건으로 경찰은 수색 범위를 좁힐 수 있었고 경찰 인력은 물론 수색경과 여러 화상 카메라까지 동원해 오늘 숲속에서 도주하던 카발칸테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탈옥 당시 교도소 측은 1시간 넘게 탈옥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교도소 감시탑을 지키던 18년 근속 교도관은 해고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8월 평균 휘발유 값이 전달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이는 그대로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전달과 비교할 때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인 0.6% 올랐는데 절반 이상이 기름값 탓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3.7%로 2달 연속 높아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높아질 만도 하지만 시장 반응은 그래도 괜찮다였습니다. That's a negative, but I don't think it's enough to change the prognosis for what the Fed's going to do for the remaining part of the year. 특히 유가 등 에너지와 식료품 값을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5달째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좋은데 물가가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2%보다는 훨씬 높은 데다 국제유가 상승을 비롯해 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학자금 상환 유예 종료 등은 물가와 경기를 다시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제유가의 대표지수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내년까지 원유 공급이 부족하고 재고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I do worry about the run-up in oil prices, and so I think that is the number one concern right now about the path for future inflation. 유가 상승은 다양한 품목의 물가를 자극합니다.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줄어들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텍사스주가 교내 총격 사건 대응을 위해 공립학교 내 무장 보안 요원을 최소 1명씩 배치하는 법안을 시행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주내 모든 공립학교에 권총을 휴대한 무장요원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내 무장요원 배치안은 지난해 5월 텍사스주 유벨디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상정된 법안으로 지난 6월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서명하며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한 학교당 8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무장요원 배치에 나설 계획인데 주내 공립학교가 9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주정부가 무장보안요원 채용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학교당 1만 5천 달러, 교육위원회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숙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맞이 무료 송금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오픈뱅크를 시작으로 한미은행과 CBB는 22일부터 29일, 신한은행은 25일부터 28일, 뱅크 오브 PCB, US메트로 우리은행은 25일부터 29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인은행들은 주거래 고객에게만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가 제공되며 개인 용도가 아닌 사업적인 용도의 송금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 차익을 노린 고객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